고위귀족 가문의 망나니 아들, 아카데미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에드 로스 테일러. 에드는 가문에서 파문당해버렸습니다. 그런 에드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에드는 자기가 파문당한 것을 억울해하는데요. 사실 주인공은 그저 게임 속으로 들어왔을 뿐이었죠. 자신의 최애 게임인 실베니아 낙제검성 안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이 빙의된 것이 바로 에드 로스 테일러. 그렇게 더 억울해하는 에드입니다. 능력치만 보아도 바닥을 끼고 있는 모습. 원래대로라면 초반에만 잠깐 나오는 악당이었죠. 엔딩 크레딧 구석에서 거짓골로 구걸하는 모습이 마지막 기억. 에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는 학교라기보단 도시에 가까운데요.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친 에드. 다행히 가문에서 파문되었어도 학교에서는 퇴학당하지 않았는데 실베니아 아카데미는 졸업만 하면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에드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졸업입니다. 문제는 비루한 능력치로 장학금을 따내는 것이겠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옷가지 몇 개뿐. 당장 문제는 오늘 잘 곳과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에드는 개학까지 남은 열흘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행히 마법을 써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어보려 했지만 먹었던 것을 전부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재는 집을 지을 때나 사용해야겠네요. 겨우 나무들로 작은 움막을 짓는데 성공한 에드. 그러자 눈앞에 시스템 창이 뜨는데 귀족임에도 마법보다는 손재주에 재능이 있는 에드입니다. 그 손재주로 가니 작사를 하나 만들고 옆에 있는 냇가루가 물고기를 잡아보는데 그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 구워주고 이제야 한입 먹어보려고 하는 에드입니다. 그때 잊고 있던 메인 캐릭터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바로 에드를 기숙사에서 쫓아낸 황녀 페니아였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보는 페니아인데 혼자냐면서 곧 해가 진다고 하며 다가가는데 페니아는 해코지한다면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황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에드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통찰안을 발동하고 에드를 살펴보는데 에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에드의 가문인 로스 테일러 가문은 이름 높은 유력 가문. 하지만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위한 인체 실험을 저지르고 결국에 가문 사람들은 모두 처형을 당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죠. 에드는 황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는데 바로 반배정 시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에드는 자신의 도움이 없다면 A반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말하고 잔디섬 중앙에 거대한 나무로 가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페니아가 찾는 마력 구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반배정 시험이 끝나게 되고 마법부 교수 글래스트는 찾은 구슬을 꺼내보라는데 에드가 알려준 구슬을 찾은 페니아가 수석이지 않을까요? 한편 에드는 낚싯대를 만들며 페니아를 생각하고 페니아는 사실 반배정에서 실패하는 것이 스토리. 하지만 페니아가 구슬을 찾아 A반이 된다면 원작의 설정은 붕괴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설정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안되겠죠. 물론 수석은 페니아가 아닌 루시였습니다. 황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기 싫어했던 페니아. 자신의 힘으로 찾은 구슬이 아니기에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죠. 에드는 이것을 알고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시원하게 황녀를 낚아버린 에드였습니다. 며칠 뒤 한참을 뛰어 도착한 에드. 실베니아 아카데미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개학식을 시작하는 아카데미의 많은 사람들. 에드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하는데요. 신경도 안 쓰고 음식만 먹고 있는 에드입니다. 개학식이 끝나고 이번에는 토끼를 사냥하고 있는 에드. 생활 스킬을 올려 마법 화살을 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보고는 놀라는 에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니카 페일로버.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는 그녀인데요. 고위 정령들에게 에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애써 예니카의 말을 무시하려 하는 에드입니다.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비중이 큰 예니카는 가까이에서는 안되는 대상이었죠. 에드의 거처에서 학사동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었는데 등하교만으로 스탯이 오를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을 위해 장작과 식수를 준비하는데 그런 에드를 지켜보고 있는 예니카. 에드는 왜 자신에게 자꾸 들러붙냐고 묻는데 예니카는 에드를 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니카의 미래를 아는 에드는 웃으며 받아쳐줄 수 없었는데 예니카는 바로 1막의 최종 보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에드에게 웃어주는 캐릭터지만 결국 예니카의 약점인 돈 문제를 꺼내고 마는 에드. 그렇게 예니카를 자신에게서 떼내려고 합니다. 에드는 이제 중요 인물들과 얽힐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움막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하는 에드. 그 안에는 실베니아 최강자 루시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루시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에드의 뒤쪽을 가리키고 커다란 늑대가 자꾸 말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늑대는 에드에게 언젠간 꼭 예니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물론 에드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말이죠. 자기는 전해졌다면서 다시 잠드는 루시. 자꾸 자신의 움막에 찾아오는 루시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본 수많은 공략글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육포를 먹고 있는 루시에게 말을 거는데 오필리스관 메이드들이 루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가보겠다면서 사라지는 루시네요. 루시는 기숙사 메이드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심하고 마저 일을 하러 가는 에드입니다. 아카데미 합동전투 실습의 날, 이 수업에는 시나리오에 관여하는 굵직한 인물들이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주인공인 테일리. 에드는 테일리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에드에게 다시 다가오는 예니카. 대진표가 나왔다면서 보여주는데요. 생각해보니 자신도 싸워야 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자신의 상대가 바로 황녀인 페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는 루시와 테일리를 부르는데 루시가 이곳에 없다고 자꾸 부르는 방송이 나오고 루시가 없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리는 에드입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예비용 연단 밑에 루시가 보이고 자고 있는 루시를 깨워 준비시키는 에드. 에드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대로 테일리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 그 명장면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일리와 루시의 경기가 시작하고 테일리는 너클을 킨 채 루시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때 루시는 테일리를 향해 마법을 사용하고 테일리는 단 한 방에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검을 들고 일어서는 테일리. 루시에게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그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에 놀라는 에드. 루시는 테일리의 검의 마법을 사용하는데 시나리오대로는 전격 마법을 사용하지만 엄청난 바람의 마법을 사용하고 그대로 테일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육포를 달라는 루시를 뒤로하고 테일리에게 달려가는 에드. 루시가 에드의 움막에 있으면서 시나리오가 뒤틀린 것이었죠. 다음 경기가 자신과 페니아의 경기였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테일리에게로 향합니다.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는 테일리를 부르는 에드. 에드는 테일리에게 이깟 일로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온 에드. 페니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나리오에는 없던 페니아와의 대련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마법을 사용하는 페니아. 에드에게 수속성 구체를 발사해버리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마법을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에드. 궤적을 보고도 막지 않은 에드를 보고 놀라는 페니아. 사람들은 에드를 보고 야유를 쏟아내고 페니아는 에드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있단 걸 느낍니다. 에드는 이 결투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결투가 끝나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에드. 바로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 테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테일리를 찾고 그런 에드를 부르는 페니아인데요. 당신 대체 뭐냐면서 에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다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흥분한 페니아를 안정시켜주는 에드. 에드는 빨리 자신 좀 보내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페니아는 에드에게 일부러 파문당한 거 아니냐고 하고 날카로운 추론을 들은 에드는 꽤나 놀라는데 시나리오를 위해 그런 건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리고는 다시 테일리를 찾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좌절해 있는 테일리를 찾아낸 에드. 그런데 누군가의 모습에 놀라고 마는데 에드를 막아서는 건 메인 히로인인 아일라였죠. 아일라는 에드가 테일리를 괴롭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테일리는 아일라를 옆에 두고 의지력을 보이며 일어섭니다. 자신과 페니아의 경기부터 아일라는 테일리를 찾고 좌절해 있는 테일리를 감싸주었던 것이죠. 아일라가 있다면 테일리는 몇 번이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에드는 안심하네요. 그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한쪽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황금의 딸이라 불리는 로르텔과 정령사 예니카의 대련이 한창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강력한 예니카가 로르텔을 이겨버렸습니다. 인기 많은 예니카를 뒤로하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에드입니다. 그렇게 움막으로 돌아가 어망을 확인하는 에드인데, 에드를 몰래 훔쳐보고 있던 예니카, 에드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 찾아왔다는데요. 자신이 대련해서 로르텔을 크게 다치게 했다는 것,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예니카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과하러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에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 에드의 모습에 조금은 기운을 찾는 예니카네요. 다음날 실베니의 아카데미,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에드. 뉴비들은 이 게임에서 다양한 배드엔딩과 마주하는데, 테일리가 암살당하는 엔딩이라던가 테일리가 구해야 하는 아일라가 죽는 엔딩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에드가 당황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자꾸 따라오는 4대 히로인 중 한 명 로르텔 때문입니다. 로르텔에게 부여된 포지션은 바로 히든 히로인인데, 로르텔은 시나리오 후반으로 가야만 진면목이 나오는 인물이었죠. 때문에 시나리오 초반인 지금 말을 거는 그녀를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끈덕지게 말을 거는 로르텔. 착수금으로 그 말을 무려 3개나 주겠다고 하는데, 예니카와 자신이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드는 황금의 딸이면 친구도 돈으로 사냐면서 비아냥대고, 그런 에드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말을 넣는 로르텔. 로르텔은 자신이 페니아와 정치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알겠다면서 악수나 하자고 하는 에드. 로르텔은 파문당한 에드는 그 말을 거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악수하면서 그 말을 돌려주는 에드입니다. 로르텔과 예니카를 붙여놓기 싫었던 것이죠. 그날 밤 로르텔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데, 예니카에게 직접 찾아갔던 것이었죠. 철저한 장사꾼의 촉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예니카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다쳤던 사실을 이용해 접근하는 로르텔. 하지만 예니카는 이미 에드에게 접근했던 그녀를 알고 있었는데, 정령들이 예니카에게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르텔의 흑심을 알고는 돌아가네요. 한편 다음날 에드에 거쳐 오필리스간 선임 메이드인 벨 마이아가 이곳을 찾는데, 이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엘리트 집단, 즉 저 바구니에 든 것은 이 숲에서 채집한 고급 식자재였던 것이죠. 움막 생활을 하는 에드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렇게 벨에게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와 버섯에 대한 지식을 얻네요. 에드는 이제 움막 생활에 슬슬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반짝이기 시작하고 에드와 움막에 이상한 물체가 떨어지는데, 에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뒤로 날아가고, 거처에 떨어졌던 것은 바로 루시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벌벌 떠는 루시인데, 평소처럼 땡땡이를 치다 벨에게 걸려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화나서 루시에게 꿀밤을 먹이는 에드. 평소와는 다르게 방어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마력이 바닥났다고 하는 루시네요. 마력이 바닥났다고 하자 이때다 싶어 꿀밤을 장전합니다. 에드는 좀 더 단단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는데, 폐간 시간이라면서 에드를 찾아온 사서 여학생 엘카. 에드와 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에드는 엘카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고, 에드의 이름을 듣고는 조금 놀라는 눈치의 엘카. 하지만 소문은 믿을게 못된다면서 웃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라면서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도서관이 흔들리고 엘카에게 책장이 넘어지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아카데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앙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나고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최고의 어둠 정령인 글라스칸을 소환하는 마법진이 보이고, 범인은 높은 확률로 정령사 예니카라고 생각하는데, 테일리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회관으로 들어가자고 하고, 학생들은 힘을 합쳐 글라스칸을 처치하자고 하는데, 1학년 전투부인 클레비어스는 반대라면서 그 안쪽엔 2마리의 고위정령까지 있다고 합니다. 로르텔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면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둠의 정령인 벨로스페로에게 먹힌 것 같다면서 예니카는 벨로스페로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하죠. 문제는 어떻게 벨로스페로가 예니카를 지배했냐는 것. 문제의 사태에 페니아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니아는 에디가 했던 조언이 생각나고 1시간 뒤에 진입하겠다면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도서관에 친구 1명과 2학년 1명이 남아있다는데, 엘카라는 이름을 듣고 한 학생이 놀라는데요. 당장 구하러 가야 한다면서 자리를 이탈하려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중 가장 큰 전력인 직스를 보낼 수 없다는 학생들. 같이 있는 다른 2학년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 2학년이 바로 에드라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는 모습. 모두에게 에드는 그저 악의 축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도서관을 향해 날아가는 직스입니다. 초원에서 지내던 야만인의 후손인 직스. 그런 직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는 엘카인데 직스에게는 엘카가 구원이었던 것이죠. 엘카와 엘카의 가족은 직스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스는 엘카와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에드에게서 엘카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직스입니다. 순식간에 도서관에 도착한 직스.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에드를 발견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엘카를 찾는 직스인데 3열람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달려갑니다. 다행히 엘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해 보였고 엘카를 보호하듯 둘러싸아 놓은 책장들과 엘카에게 하는 말인 듯 남겨놓은 문구들. 누군가가 엘카를 지킨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에드라는 것을 눈치챈 직스입니다. 3시간 전 에드와 엘카를 덮치는 책장들. 에드는 엘카를 향해 무너지는 책장을 막아내고 시나리오 중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곳은 쳐다도 안 보는데 하급 정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책장을 세워놓는데 그때 무언가가 생각난 에드. 예니카와 같은 정령사들이 아니라면 정령 스탯을 쌓기가 힘든데 볼 수조차 없는 에드는 스탯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 하지만 예니카가 실체화시킨 정령이 쏟아진다면 그렇게 정령들을 잡으며 스탯을 쌓는 에드였죠. 한계까지 사냥하고는 힘에 부쳐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단련이라고 답하는 에드. 직스는 큰 빚을 졌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에드는 직스가 이 시나리오의 중요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고는 할 일을 하러 학생회관으로 가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는 테일리를 도와주라고 말하는데 직스는 테일리와는 하나도 친하지 않아 보입니다. 에드는 상성의 문제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조언을 듣고는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향하는 직스네요. 그때 에드는 뭔가가 생각이 나고 직스가 왜 아직 테일리랑 친구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학기말 평가에서야 친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원작보다 한 달이나 이르게 시작한 1막의 최종장. 이미 에드가 단 전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토벌지의 주둔지인 학생광장, 페니아가 이끈 학생들은 패퇴해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에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에드는 타칸을 넘어 예니카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데미지를 줄 수 없는 타칸을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서 타칸을 유인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유인조가 실패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사실상 성공하기가 힘든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페니아는 황녀의 이름으로 에드의 작전을 찬성하고 그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각자 흩어지는 학생들. 타칸을 마주한 에드의 조인데요. 에드는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데 우선 날뛰는 타칸에게로 접근하는 세 사람입니다. 타칸은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마법을 사용하려 하고 클레비어스는 뒤돌아봤지만 에드와 로르텔이 없어져 있었죠.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에드는 로르텔에게 클레비어스가 있는 틈에 나가자고 하는데 저랩에도 수석이라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로르텔은 실습실 바깥 외벽으로 향하고 에드는 로르텔에게 실습실 벽을 부숴달라고 한 것인데요. 엄청난 마법 실력으로 손쉽게 벽을 부순 로르텔. 구멍으로 예니카에게 진입하는 진입팀입니다. 그때 클레비어스가 타칸에게 쫓겨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고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루시를 찾은 에드. 이 상황에서도 낮잠 자고 있는 루시를 데려가는데 에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루시가 좋아하는 육포. 육포를 이용해 루시를 깨우고는 던질 준비를 하는 에드입니다. 그리고는 루시를 냅다 던져버리는데요. 일행을 공격하려는 타칸에게 루시가 날아가고 타칸에게 마법 공격을 시원하게 갈겨줍니다. 그렇게 타칸의 껍질이 날아가 버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에드가 타칸에게 달려가는데 그 시각 예니카에게 도착한 진입조 1막의 보스인 예니카를 조우한 이들입니다. 한편 껍질이 부서진 타칸은 날뛰기 시작하고 목을 단칼에 베어야 한다면서 준비하는 에드. 로르텔은 에드를 도와주기 위해 마법을 시전하고 에드는 로르텔을 믿고 타칸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타칸의 공격을 로르텔이 마법으로 막아주고 무장비로 노출된 타칸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에드. 그대로 마법 칼날으로 타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정령 경험치를 얻게 되는 에드네요.
에드는 탁한을 마무리한 채 테일리 쪽을 살펴보는데 테일리는 단신으로 어둠정령에게 돌격하고 있었고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주인공의 면모를 보여주는 테일리네요. 그렇게 최종장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 테일리는 에드 덕분에 각성을 한 모습입니다. 무사히 마친 학생들을 보고 웃음 짓는 에드네요. 그리고는 에드는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게임 시나리오 진행 중에는 올 수 없었던 곳. 루시가 잠을 자던 예비용 연단.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니카입니다. 늑대가 에드에게 했던 말은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하네요. 누워있는 예니카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에드. 이렇게 학생들의 1막이 마무리됩니다. 예니카의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열흘 뒤 예니카는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담당 교수들과 친구들이 예니카를 옹호해줬고 로르텔은 자금을 이용해 복구를 무상으로 지원해줬죠. 그 결과 퇴학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드 역시 페니아의 탄원으로 다음 학기 학비를 면제받고 손에 들어온 금화로 장비를 사들였는데 이제는 계획했던 오두막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1일차에는 땅을 골라 평탄화 작업을 하고 3일차부터는 바람 칼날을 이용해 목재를 만들어냈습니다. 20일차에는 오두막의 기반을 만들어낸 에드, 직스가 공사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차에 오두막을 완성시킨 에드네요. 그때 에드를 부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바로 에드의 오두막을 살펴보던 예니카였죠. 에드는 예니카에게 구경하라고 말해주네요. 예니카는 에드에게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에드는 힘들 때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해주네요. 그렇게 에드와 예니카에게는 2학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기숙사인 오필리스관은 혜택이 엄청났는데 문제는 방학이 끝나자 폭우가 쏟아지는 벨로르 지방. 학교에서는 오필리스관 학생들에게만 마차와 배편을 지원해준다는데 이에 덱스관 열등생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로르텔의 손바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로르텔은 이미 열등생 대표인 윌레인과 접선했던 겁니다. 열등생들은 학교를 점거하려 하고 이렇게 로르텔에게 선동된 학생들을 주인공이 막아야 하는 시나리오. 오필리스관에는 열등생을 도와주는 중간보스들이 존재하는데 테일리를 낙제생이라고 조롱했던 토테가 바로 중간보스였죠. 그의 역할은 1층을 지키는 메이드를 제압하고 학생들이 오필리스관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로르텔에게 매수당한 중간보스를 보고 있는 윌레인. 중간보스의 정체는 토테가 아닌 에드였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 에드는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 새로 만든 활로 사슴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날 밤 에드에게 접근하는 로르텔. 에드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토테가 쓰러졌다는 말에 로르텔에게 말해보라고 하고 테일리에게 시비를 걸었던 토테. 에드보다도 못한 벌레 미만이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토테의 얼굴을 후려쳤던 것이죠. 때문에 토테가 할 일을 에드에게 맡기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판이 안 좋은 애들아 안성맞춤이었죠. 거기에 금화 20립까지 주겠다는 로르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오필리스 점거 사태는 징검다리와 같은 에피소드. 페니어와 로르텔의 권력 대치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건 테일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였죠. 에드는 그냥 보고 있다가 유리한 진영을 선택할 심산입니다. 에드는 예니카를 부르고는 밑작업을 위해 예니카를 다른 곳으로 불러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오필리스관에서 빼두는 것이죠. 그렇게 밤 9시 오필리스관 점거가 시작되고 열등생들이 오필리스관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메이드를 제압하고 정문을 열어 제끼는 에드. 윌레인을 위층으로 올라가라면서 등 떠미는데요. 모든 책임을 덤터기 써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때 에드를 찾아온 로르텔. 자기가 할 일을 한다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오필리스관의 방어마법을 폭주시키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윌레인이 4층의 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테일리를 기다리려는 에드인데 그 시각 학교 내 장미 정원. 에드를 기다리다가 화려한 마차를 발견하는 예니카. 어째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에드의 말에 따라 장미 정원에서 기다리는 모습. 하지만 예니카는 머리핀이 이상하다면서 에드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숙사로 향하는데요. 즐겨하던 게임에 3류 엑스트라로 빙의했다. 야망은 없고 그냥 졸업장만 따고 싶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